안녕하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에게 복이 온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적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살았던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면 가난의 그 비참함을 잘 몰랐을 거예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잠실 큰 아파트에서 저희 가족들이 부족한 것 없이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저희 집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었습니다. 친구들도 저희 집에만 오면 신기한 물건들이 많다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극찬을 해줄 정도였어요.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느껴졌고, 항상 학교를 가도 제가 주인공이니까 자랑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딱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였습니다. 제가 4학년이 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아예 말이랑 의사소통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 기업의 사장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업은 어떻게 됐겠어요. 말도 할 것 없이 그냥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을 뿐입니다. 강철 같은 우리 아빠였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일어나겠지.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냥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그 틈을 노려서 동업자는 아버지 명의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평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사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쓰러지니까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회사의 자금들을 싹 들고 도망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겨우 재활을 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쓰러지셨어요. 평생 일궈놓은 회사가 쫄딱 망하고 동업자마저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병문안도 안 하고 회사 일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 돈 들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 크셨나 봅니다. 결국 혈관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두 번 쓰러지신 이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소리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는 급한 대로 잠실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빚 남은 것을 갚고 하니까 돈 한 푼 남은 것이 없더라고요. 미치겠다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자마자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학교에 쫙 퍼진 건지 애들은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씩 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쓰러져서 집 쫄딱 망했다며? 어떻게 하냐? 이제 너한테 빨아먹을 꿀 없겠다. 이거나 먹어라. 그때 얼마나 제 심정이 비참했는지 몰라요. 막 심장이 떨리고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열등감이 제 머리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을 때 엄마가 오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종식아, 우리 집 망했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어떻게든 체면 때문에라도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엄마가 돈이 없다. 네 아빠 장례도 산소 매장을 못하고 화장을 했잖니.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달동네 위에 있는 빌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방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잠실 아파트에서 살다가 알 수도 없는 곳에 지하실에서 살게 된 그때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정말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저희 집이 망했다고 단숨에 저를 괴롭히고 그저 만만한 상대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왜 내 인생은 이런 건가 하면서요.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나서부터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 어떻게 해서든 성공한다. 남들이 공부할 때 일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 거야. 우리 집도 다시 세우고 하면서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그 무언가 뜨거운 것을 꽉 잡으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한 일은 자퇴를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도 그때만 해도 일을 3개나 하니 너무 힘들어서 공부해라 이런 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저 자퇴하려고요. 엄마 일하는 거 돕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우리 집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지금 공부해봤자 대학교에서 취업하면 최소 10년 걸릴 텐데, 그리고 저희 집 사정으로 도저히 답도 없어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엄마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엄마도 식당의 설거지에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자퇴를 하자마자 오토바이를 끌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일은 배달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친 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업계 사장님들이 저를 좋아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참 어린데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아주 이뻐 죽겠어. 정말 배달만 하기에는 아까운 인재인데 말이야. 사장님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저는 원래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보가 됐네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장남인 제가 목숨 걸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사장님은 저의 얘기를 듣고 기특하다며 그날 일당을 더 얹어서 주셨어요. 하여튼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동생들은 다 커서 타 지역으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됐고,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자식들 다 키우고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재혼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머리가 좀 큰 상태이고 아무래도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여자 혼자서 남편과 사별하고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이제 우리 다 키웠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끔 연락하며 보자고 하면서 엄마의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엄마는 재혼을 한 뒤 저희에게 연락을 거의 못 하셨어요. 그쪽 집에 들어가셔서 지내셨으니까요. 그래서 동생들도 타 지역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엄마가 재혼을 한 뒤 저희와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살아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공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6년간 몸을 담고 있었던 어느 맛집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여기 숙소에서 지내면 안 됩니까? 관리하고 이런 거 제가 다 할게요. 가게 홀 마감도 제가 하고 오픈도 제가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늦게 들어가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외롭고 힘들어서요.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날 보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 사장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안쪽에 작은 쪽방에서 잠을 자고 사장님 급으로 전부 다 컨트롤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배달만 했던 제가 들어가서 짜장면부터 시작해서 탕수육 만드는 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배우다 보니까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금방금방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부쩍 좋았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주방장님이 없을 때는 제가 짬뽕을 만들기도 하면서 점점 그 가게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집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일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새 사장님과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 암에 걸리신 겁니다.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사장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장님 자식들이 전부 다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짜장면집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사장님에게 말을 했어요. 결국 몸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된 사장님은 가게를 처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도 언제까지 배달 일만 할 수 없고 언젠가 밥 벌어먹고 살 만한 기술을 익혀야 하니까 이 가게를 인수하는 게 어떤가? 자네는 굉장히 성실하기도 하고 또 뭐 하나를 하면 둘을 배우니 이 가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네. 내가 이 일을 한 지도 오래되었으니까 최대한 어렵지 않게 인수해 주겠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동안 일도 많이 배우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업의 생태계를 알았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처음에는 제가 짜장면집을 인수하고 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엄청 살갑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니 단골도 계속 생기고
저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꽃길은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제 가게 앞에 프랜차이즈 가게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매출보다도 50%도 안 되게 나오고 있었고, 쉬는 날이어도 월급이 나가니까 그 걱정에 미칠 듯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그만두자 싶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그런 힘듦을 눈치챈 교회분들이 단체로 식사를 주말마다 오셔서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남들에게 도움받고서 구사일생을 한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누군가 힘들면 나도 내가 힘들어도 기꺼이 도와주자. 상부상조가 길이다 하면서요. 이렇게 평일에는 한가롭게 가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웬 꼬마가 가게 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 애들아, 들어와. 불편해하지 말고. 아이들은 그제서야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은 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접힌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를 줄줄 쏟은 뒤에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돈을 주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알겠다고 하면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저는 부모님 오시면 짜장면을 더 시켜 먹으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아이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이들 중에 첫째로 보이는 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형은 배 안 고프니까 니네들 많이 먹어. 그러면서 동생들 먹는 모습을 지켜보더라고요. 동생들은 형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치챘어요. 부모님이 나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애들이 돈이 없어서 짜장면 한 그릇으로 나누어 먹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짜장 3그릇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릇을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얘기를 건넸어요. 니네들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사장님이 이거 공짜로 주는 거다.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니? 이거 먹고 앞으로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절대로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와서 짜장면 달라고 사장님한테 말해. 돈 안 받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짜장면을 흡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못 먹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는 첫째였습니다. 감사해서 어떻게 먹어요? 저희에게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준 분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그 아이가 짜장면을 보고 우는 걸 보니까 초등학교 때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지하방에서 펑펑 울던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외갓집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3명이서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반찬도 없고 장롱이랑 장판 이런 거 다 뒤져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 동네에서 저희 집만 짜장면 가격을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 중에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있구나. 나도 힘들 때 교회 사람들 덕분에 꾸준한 수입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보답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들이 가고 굳은 약속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이들이 저희 집에 다시 또 왔을 때 굉장히 창피해서 또 서성이더라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여기 들어와서 말하라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저런 이야기에 수다도 떨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해져서 편하게 가게로 밥을 먹으러 왔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그나마 힘든 인생에서 유일한 보람이었어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셋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다들 초등학생들이고 갓 유치원 졸업한 아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 친척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나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저희 가게에 오지 못했고, 저는 오랫동안 그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제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아이들이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좋은 아이들이니 뭉치면 이 세상 어떤 일도 두려울 것이 없을 거야. 하면서요. 그렇게 저도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접고 가게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신 덕분에 앞에 새로 생긴 중국집 때문에 망할 뻔한 저희 가게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집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다 퍼주고 저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살다 보니까 10년이 흘렀는데도 제 수중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시기를 놓쳐서 뭘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 가게에 한 번 왔었던 손님이 제가 인상이 너무 좋다고 관심이 있다고 그 말 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다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전 바로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잠깐 동생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가게로 왔을 때 가게 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가게 쪽방에 있던 금고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금고가 없는 것입니다.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이었어요. 제가 사귀던 여자요. 이번에 월세집 계약을 할 때 주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해서 제가 3천만 원 모은 것을 꺼내놓은 것이었거든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여자가 범인이 맞기는 한데 이미 도망을 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안에서 깡소주를 마시면서 아픈 속을 더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앞으로 장정 3명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두들기는데 뭔가 싶었습니다.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사장님, 저희 기억 안 나세요? 뭐지? 누구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10년 전 저희 집에 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가지고 셋이서 나누어 먹은 그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구나 싶어서 언제 이렇게 다 큰 거냐고,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니네들이 전부 성인이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셋이 성공하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사장님이었어요. 저희도 좀 잘 돼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보답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니, 너네 도대체 어떻게 지냈던 거냐? 그러자 아이들도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친척들한테 구박받고 마음고생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저처럼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집을 나와서 치킨집을 했다고 합니다. 삼형제 치킨집이라고 해서 옛날 통닭을 염지해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주변에서 프랜차이즈를 내어주라, 우리가 하겠다, 정말로 너무 간절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삼형제들이 알겠다고 하면서 받아주면서 가맹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를 몇 년간 하다가 한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왔고, 몸도 안 좋아지고 막내는 이제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선언을 해서 어마어마한 억대의 돈을 받고 그 가맹점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갚고 싶었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내 평생 첫사랑이자 사랑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당해버리고 가게 권리금도 못 주게 생겨서 인생의 나라까지 가게 된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이리 손을 내밀어 주니까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또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자마자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돈을 도둑맞고 이렇게 찾아오니 내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를 거라고 하면서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막내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자기네 가게를 팔 때 일을 봐주시던 변호사님에게 제가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맞아서 수사 진행 중인 형사한테 부탁해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아직도 사장님이 저희 형제를 따뜻하게 대해준 그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동생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맛있게 먹는 동생들이 밉기도 하고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선뜻 내어주시면서 앞으로는 마음대로 와서 짜장면 먹으라고 말해주신 사장님의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이거든요. 사장님, 이제는 고생하지 마세요. 저희가 부모님처럼 모실 거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리고 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얘들아, 너무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니? 나는 태어나서 너네들처럼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 처음 봤어. 돈 벌었다고 으스대지 않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한테 찾아와 무언가를 보답하는 그 마음이 이미 너네는 정말 다 가진 것이다.
니네 정말 멋있다.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제부터 저희의 은혜 갚기 프로젝트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권리금을 그 삼형제가 보충해 주었고 또 그 삼형제들이 힘을 써준 덕분에 저에게 사기치고 제 돈을 뺏어간 그 여자가 빨리 잡히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도주 위험이 있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저는 가까스로 짜장면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 20대 시절을 다 보낸 곳이라서 그랬을까요? 삼형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어디론가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고 그 형제들이 알려준 그 주소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제 여기가 사장님 보금자리예요. 가게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곳은 저희 보물 1호인 집인데 사장님한테 드릴 거예요. 어때요? 가게 손님이 열 아들 안 부럽죠? 제가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을 아니까 어찌어찌 황토집을 지을 수 있을 그런 곳을 구했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애들한테 짜장면집 망하면 황토집 짓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집을 선물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로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이제는 양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외롭냐고 서로에게 기대면서 그렇게 힘내며 살자고 하더군요. 앞으로 모으는 돈은 사장님을 위해서 쓸 거고 또 저처럼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 보답해 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삼형제에게 어마어마한 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잘못 살은 것 같지 않다고 보람 있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짜장면집을 잠시 접고 요양도 할 겸 그 삼형제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달동네 아이들이나 아니면 기초수급자 아이들을 위해 푸드트럭으로 짜장면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로 그렇게 짜장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내가 도와준 아이들이 재벌이 되어서 이제 나와 함께 봉사도 다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라서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뜨거운 그런 게 올라왔어요. 우리 이렇게 쭉 같이 봉사하면서 살자. 너희들 덕분에 내 삶이 100배는 더 가치 있어지고 보람 있게 된 것 같아. 정말로 고맙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무너무 고맙다. 아이들이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의 미소를 본 저도 활짝 웃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다시 몸이 좀 좋아져서 짜장면집을 한다면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짜장면 기부와 키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렇게 좋고 따뜻한 나날이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안 걸리게 부디 몸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